안녕하십니까. 쩌렌정의 허찬지입니다. 나대찬입니다. 백마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쩌렌정의 허찬지입니다. 나대찬입니다. 백마왕입니다. 예. 2012년 5월 4일 금요일 부산경마 쩌렌정 UCC 경마 해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뭐 어떤 달도 다 가정의 달인데 특히 뭐 정해놓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달보다도 좀 적중을 좀 많이 만들어 내드리고 돈 많이 써야 되는 달이니까 저희 쩌네전장에서 그 톡톡히 한번 그 도우미 역할을 한번 5월달에 팔을 걷어붙이고 위원님들과 같이 진행하시는 같은 위원님들과 힘을 한번 내보겠다는 우선 굳은 의지를 말씀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방송인데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서울경마장 소식입니다만 37조의 수장을 맡아왔던 천창기 조교사께서 그동안 투병을 좀 잘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비보가 날라왔어요. 돌아가신 비보가 날라왔는데 경마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대찬 의원은 천창기 조교사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게 있어요? 좀 여운이 남는 게? 예전에 기수협회 부회장 임원 하실 때 뭐 뒤늦게 뭐 대기 만성형의 기수였죠. 뭐 데뷔 초에는 곽광을 받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중 기수경 어떻게 뭐 말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조교사 되기 전까지 뭐 상당한 기량을 보여주시다가 병으로 인해서 뭐 조교사 데뷔와 함께 그 암투병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별일 없다 싶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에 듣고 저도 마음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도 건강 관리 잘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마 쪽 관계하시는 분들이 예상가들이나 뭐 관계자들이나 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여 나가면서 좀 이렇게 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마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계기로 좀 건강을 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건강을 좀 많이 챙기죠. 너무 지나치게 운동을 하다 싶을 정도로 좀 하고는 있는데 이제 늦게 시작한 거라서 젊었을 때 시작한 거하고는 좀 틀린 것 같고 뭐 천창기 조교사를 뭐 느낌을 얘기한다면은 일단 뭐 고인이 되셨지만은 상당히 성실했던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얼굴에서 풍기는 어떤 강인한 이미지 뭐 강직하다 뭐 어떤 그런 이미지가 좀 많았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명복을 좀 빌겠습니다. 2002년도인가요? 그랑프리 보헤미안 버틀러 기승한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비천봉, 그다음에 뭐 백파, 백광 이런 마필들 다 끌고서 대상경주 또 우승까지 했던 그런 장본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그다음에 폐암 투병을 하면은 원래 이제 좀 자연으로 돌아가서 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좀 편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천직이 말이랑 연관된 줄 알고 경마장에서 마지막 끝을 보냈다는데 심심치 않은 말씀을 전하는 바이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애지중지하면서 했던 조교사님이 있는 반면 아직도 또 장난을 치고 또 뭐 지금 연루돼서 도망 다니고 이런 그런 조교사들도 있어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명욱 조교사 다음에 지금 대타로 몇몇 거론되는 조교사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렇게 천창기 조교사 이렇게 목숨을 다할 때까지 말을 지키고 갔는데 하여튼 가신 분은 가신 분이고 또 살아있는 저희는 살기 위해서 또 예상을 하고 적중을 만들어내야 될 테니까 예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부경주가 당근 허찬진이 첫 번째 3경주 메인 승부경주로 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대찬 위원이 중간에 씁니다. 6경주. 백마왕님이 9경주. 369를 찍고 들어갑니다. 3경주 당근, 6경주 나대찬, 백마왕 9. 자,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거리 1000m 혼합 4군 마필 10대 접전 구동. 자, 나대찬 위원부터 먼저 한 마리. 저는 돌아온 설동복 기수의 9번 왕의 선물을 말씀을 드릴게요. 14조 윤지혁 조교사가 4번 명품 탄생과 함께 두 마리를 꺼냈습니다.
9번 왕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1000m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늑발동을 건다면은 누취배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3월 9일 경주에 기본적으로 순간 스피드가 보강된 모습을 실전에서 보여주었던 마필입니다. 훈련 시 상태나 걸음 자체도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요 정도 편성에서 설동보기가 스타트만 원활하게 끊어낸다면은 마판 뚝신발이가 되면서 첫 입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9번 왕의 선물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의 선물. 자, 일단 거리를 상당히 많이 줄여서 나왔는데 스피드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네, 뚝심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좀 일찍 붙어줘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병망님. 네, 뭐 이번 1경주는 이제 1000m 편성이고 또 지난 경주 때 나름대로 선전을 하면서 기록을 냈던 마필들이 그렇게 빠른 스피드를 갖는 마필이 아니라서 일단 1번마 대승 광풍에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주는 약 2달의 공백 후에 나와서 초반부터 아주 의지가 없었던 말머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병합조교도 강하게 시켰고요. 또 1번 게이트의 이점에서 김영곤 기수가 초반에만 조금 서둘러만 준다면은 지난 경주처럼만 안 탄다면은 일단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강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앞선에 전개되는 1번마의 어떤 초반 강공을 의지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시크릿 위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전째 접어들면서 입상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다솔킹도 그렇고, 그 다음에 라이징 에이스, 이런 상대들이 좀 강한 틈에서 뛰었다는 결론이고, 이번에는 뭐 이렇게 허접한 편성 만났으면은 인기마로 팔립니다만,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해줘야 되겠고, 외산이군 헨리 기스란 마필과 병합할 때도 뭐 탄력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인기마입니다만 8번 시크릿 위너는 한 자리를 차지해줘야 될 그런 경주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200 국내산 5군 마필 12대의 접전구도 병망. 이번 경주도 좀 혼전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좀 어느 정도 팔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번마 커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리가 1200인데 지금 직전 경주에 1300을 뛰었던 마필들이 다 느린 편성에서 뛰었던 마필이고요. 하지만은 이 커플은 지난 경주 상당히 비구퍼가 빠르게 레이스를 진행하는 속에서 안쪽 게이트에서 어떤 게이트 이점이 너무나도 좀 안 좋은 쪽으로 발휘가 됐던 마필입니다. 내선을 좀 어떻게 파고 들렸는데 앞에 벌써 다른 마필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개 자체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번 새벽 조교 때 걸음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게이트가 거꾸로 10번 게이트 정도로 나간 게 어떤 레이스 전개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10번마 커플이 직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앞선 전개가 나올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뭐 이전밖에 안 뗐으니까 이제 조금 더 나올 걸음이 있다는 얘기고, 지난번에는 뭐 페이스가 비구포가 끌고 갔던 페이스니까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보다는 빠른 경주에 가담을 했다는 얘기죠. 자, 나대찬 위원. 자, 이 경주는 기복마 안말 편성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도 뭐 기존 마필보다는 더 나올 걸음이 있는 시네마 3번 오마이런을 말씀을 드릴게요. 4월 15일 데뷔전에 송경윤이가 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의지 자체가 다소 결여되어 있는 느낌이었었는데 후미권 내측을 따라가다가 막판에 모래 맞히는 연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종반 추진력을 살려주었는데 상당히 안정된 주행 자세 속에서 막판 끝걸음의 여력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늘어난 1200m 거리가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자, 2세 안말 포인마필인데 부마가 샷도 이스타나라고 합니다. 뭐 별다른 성적을 내고 있는 시수말은 아닙니다만은 자, 목의 쪽 혈통이 이제 썬데이 사일런스라는 혈통 쪽으로 돼 있는 상황 속에서 3번 오마이런 같은 경우에서는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마필이고 훈련 시 상태와 걸음 자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오마이런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능력 발휘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아부 커트시란 마필과 상위군 마필과 병합할 때 탄력 좋아진 모습, 게다가 주행검사 이외에 실전에서 의지가 좀 다소 약하고 다음 경주를 대비한 그런 모습, 이전체인 이번 경주에서는 강공이 예측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역시 인기마입니다만 5번 한라마운틴이 오전 동안 이렇다는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지난번에 때려 먹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인기 7위의 마필을
그렇게 혼란 껍데기를 까놓고 이번에 다시 숨기기에는 그림이 좀 안 좋아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볼 때 출주 주기도 적당히 맞춰서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선행은 못 나간다 하더라도 선행은 지금 외곽에 있는 11번 샌드레이디가 발이 빠르거든요. 근데 이 샌드레이디가 기복을 하든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라마운틴은 선입방수만 열려 있어도 지난번 정도의 걸음은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5번 한라마운틴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2012년 5월 4일 금요일 부산 삼경주 거리 1400m 국내산 5군 마필 12대 접전구도 당근어 천진의 금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연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그 일요일 경마 방송이 끝나면은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 적중이 좀 안 나왔다. 시한나리만큼 안 나왔다. 한동안 고공행진을 하다가 완전히 낙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만은 하늘도 시기한다. 그러니까 잘 될수록 고개를 좀 수그리고 좀 중심을 좀 낮춰서 가야 되는데 너무 잘 되니까 인간이 또 자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민도 좀 많이 했고 또 열심히 좀 공부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경주를 골랐어요. 그래서 삼경주 나갈 겁니다. 자막에 사연은 적중을 만들어요. 최강 복귀마. 이번 삼경주는 출전하는 마필들의 능력들이 다 엇비슷합니다. 다 너도 팔리고 나도 팔리고 이러는데 당근 허찬진의 복귀가 빛을 좀 발할 수 있는 그런 경주 같아요. 그래서 사연 있는 말 최강 복귀말을 배트에 축으로 놓고 적중을 향해서 달려갈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또 같이 응원하시고 승리하시는 경주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거리 1200m 국내산 4군 마필 11대 접전 구도. 나대찬 위원님 먼저 이번 4경주는 저는 9번 동방의 별을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 네. 4경주. 네. 국사군 1200m. 선두권 마필들의 전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경합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저는 10번 백경의 종반 추입을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송경은이가 1번 게이트에서 약간의 발주가 늦었습니다. 늦발 후에 강하게 몰아주면서 선두권 갖다 댔는데 초반 힘소진을 하면서 막판에 특유의 추입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 경주는 3월 9일날 호흡에 맞췄던 최규준 기수로 전격 교체가 됐고요. 다시 감량 2kg가 더해졌습니다. 소속조의 밍크란 마필과 병합조교 시 상당한 여유를 보여주면서 탄력 자체가 심상치가 않았던 10번 백경이 이번 경주 선두권 마필들의 경합으로 앞선이 분결을 한다면은 자, 손쉽게 추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앞에 가는 마필들이 버틴다 하더라도 기본 능력상 자력으로도 추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10번 백경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성주로 파워가 있는 마필입니다. 병마원님. 네, 저는 2번마 대지의 빛이 이번에 이제 승분전을 치르고는 있습니다만은 거리가 1200 사실 만만치는 않죠. 승분전에 또 뭐 선행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인데 뭐 현재의 새벽조교 모습이라면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에요. 지금 뭐 상태도 워낙 좋고, 그 다음에 지난 경주 때, 물론 이제 워낙 초반을 빠르게 레이스를 끌고 갔기 때문에, 뭐 직선에서 더 나올 여력을 보였다면야, 뭐 명마로 가는 거지만은 그 정도 급은 안 돼도 직선에서의 꾸준한 어떤 지속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봐서는 단독 선행은 뭐 유력하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난 경주 변화를 보였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2번 말을 뭐 축으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3월 11일 날 강성예빛 경주 때, 이게 비구포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때는 비구포가 안쪽에 있었고 대제빛이 외곽에 있었는데 튀어나오긴 대제빛이 먼저 튀어나왔는데 안쪽에 있는 비구포가 좀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힘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비구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안에 대제빛이 먼저 있으니까. 자, 대제빛이면은 전 누리빛 갈게요. 빛 시리즈로 가죠. 뭐 경부대로하고 맞다이를 깠던 놈이고 그 다음에 브리더스컵에 나왔던 마필인데 재검 때 걸음도 전혀 하자가 없고 호필도 같은 저하고 훨씬데 이게 판은 틀려요. 저는 양천을 치고 김해 없습니다. 근데 기본 능력으로 밀고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행검사 때 여력도 훨씬 있었고 대지의 빛에 누리의 빛 여기에 직선주로 백경까지 3대 마필을 4경주에 말씀드립니다.
자, 오경주 1400 국내산 4군 마필 13대 접전 구도. 자, 평망님 먼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 경주는 약간은 이제 부진마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2번마 샌드 빅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계속해서 외곽에서 좀 어려운 전개 속에서도 상당히 직선에서 파워가 굉장히 좋았던 마필인데 아마 이번 경주 때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소속조에 마필과 병합 조교를 이제 강하게 시켰는데 전혀 뭐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마필 자체가 컨디션이 살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뭐 추입이든 선입이든 끌고 가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번 경주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편성도 약하고 지난 경주 한번 참고 탔는데 워낙 뭐 빠른 레이스에서 막판에 걸음도 많이 터져 나왔던 그런 모습이라서 서인석 기수의 재기승에 2km 감량 조건은 갖출 대로 갖춘 것 같아서 이번 말을 뭐 축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이 아마 이 샌드 빅토리를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 가면 조금 없다가 또 뒤에 참고 오면 또 뒤에 날라오고 1400이니까. 나대찬 현. 저는 13번 두터운 행복입니다. 승군 이후에 계속해서 전개가 꼬였던 마필입니다. 매경주 시종 선입권 외곽을 타면서 입상에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끈적끈적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6번 팝스 캡틴, 11번 제이 크라운 정도가 초반 선두력을 갖춘 마필입니다만은 6번 팝스 캡틴 같은 경우에는 승군 이후에 걸음의 한계를 드러낸 마필이고 11번 제이 크라운 같은 경우에도 늘어난 거리 경주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13번 두터운 행복의 선입을 양보를 해준다면은 이전보다는 조성훈 기수가 손쉬운 전개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1400m 거리는 직전 대비 1400m 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조성근 기수가 선두권 장악에 편안하게 성공을 한다면은 이번에는 앞선 버티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톤 행복 샌드 빅토리 말씀하셨는데 자, 이 오경주는 강마가 없어요. 사실 강마가 없기 때문에 좀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입상을 할 수 있는데 제이 크라운은 지난번에 인기 2위였는데 제가 이게 토치 비코리아를 맞춰서 알아요. 이게 조창욱이 아닙니까? 인기 바로 팔리면 그냥 갖다 연맥이는 제 1등 기수가 부산에서 조창욱인데 더한 기수가 탔어요, 근데. 네? 김동영. 근데 얘는 그래도 김동영이는 2주에 한 번씩은 어떻게 들어와요, 많이. 예? 근데 얘 조창욱이는 주가 없어, 얘는 따로. 그냥 빼먹어요, 거의. 부산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면 제 1순위로 사고를 당할 사람이 이 기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리가 1200이면은 그냥 완짱으로 믿고 머리를 놓겠는데 이게 또 1400이라서 그렇고. 제가 지금 방송 중에 계속 밀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번 오경주에. 짜증이 날 정도로 못 들어오고 있는 말인데 3번 군 무브먼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편성에 1400경주까지 왔다. 광희 지난번에 마지막에 올라왔거든요. 또 걸음이 여기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밀다가 안 되면은 이제 포기를 할게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밀던 놈을 계속 밀어야지 이거 딴 차를 탔다가는 또 헷가닥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군 무브먼트라는 뜻이 뭐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주 중엔 좋은 움직임을 안 버리고 늘어 터지게 그냥 움직여요. 편성을 아주 만났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보겠습니다. 군 무브먼트. 5월 4일 금요일 부산 메인 승부 경주 6경주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금요일, 일요일 부산 쪽 메인 승부 경주를 모두 적중을 전해드렸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랑거리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이번 주 부산 쪽 메인 승부 경주도 반드시 적중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는 8마리의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나대찬이가 입상을 확신하고 있는 강축마가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 분위기고요. 후차권도 인기마보다는 복병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강력한 중배당 원툴마권에 승부수를 띄워보겠고요. 받치는 마권 정도가 하나 있는데 그건 현장에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상태가 좋지 않다면은 가급적 금요일 메인 승부 6경주도
최대한 압축된 막건 받치기 없는 한 방으로 자신 있게 배팅 강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거리 1600m, 국내산 4군 마필 8대 접전 구도. 이거는 이제 데뷔전에서 바로 그냥 입상을 했던 점프 스타트의 자마죠. I am number one. 제가 이 분마의 말을 지난주에 서울 밀었다가 개가 됐어야죠. 제가. 예? 고가의 마필 9천만 원짜리를 제가 지난주에 형철이 타는 거 밀었는데 짝은 같이 들어왔어. 누구죠? 혜선이 탄 게. 근데 이게 못 들어왔는데 이 I am number one 같은 경우는 이 1000에서 1400을 내보낼 정도의 그 배포를 벌써 김영관 마방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김영관 마방은 성곽이든 누구든 조교 열심히 시킨 기수한테 먼저 줘서 승부를 걸게 해요. 이번에 용군이한테 조교를 지시하고 용군이가 탔는데 600m, 200m 더 늘어났는데 그냥 올 것 같아요. 지난번 타는 거 보니까 뭐 투지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만입니다만 저는 이번 IM 넘버원을 다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고, 평망님. 글쎄요, 이제 뭐 이번만은 인정이 되겠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어떤 지구력에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거꾸로 어차피 뭐 지구력이 다들 그만하다면은 선행을 갈 수 있는 8번마 웰컴 비카를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겠는데, 장기간 공백기 후에 나와서 사실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은 맞습니다. 옛날에도 뭐 보면은 우승보다는 뭐 2착, 3착이 많이 많았던 마필인데, 글쎄요, 이번 새벽 조교 때 보여준 어떤 마필의 탄력이나 스피드라면은 분명 이번 경주 선행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항상 뭐 나대찬 의원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1600은 선행마가 유리하다. 일단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조교 컨디션만으로는 8번마 웰컴비카가 좋겠고, 또 그동안에 이제 최기준 기수가 굉장히 좀 부진하면서 예상가들한테 과연 최기준 기수의 어떤 모습이 왜 이러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아마 이번 주부터는 최기준 기수가 그동안에 좀 부진해서 탈피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왔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8번마 웰컴비카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번 IM 넘버는 이번 경주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후착 싸움은 5번 선봉 특급, 7번 배달의 영웅, 8번 웰컴비카인데, 저도 8번 웰컴비카를 강하게 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8번 웰컴비카 같은 경우에는 공백을 두고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무리하게 선두권 공략에 나서면서 비록 입상에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훈련식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입니다. 외곽게이트 2착 승군, 부담 용량까지 늘어났습니다만은 이번 IM 넘버원에게 제 생각에는 선행을 시도하기보다는 이번 IM 넘버원이 선행을 나서고요. 최기준 기수가 선행권 따라가는 연결을 해준다면은 의외로 앞선에서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마필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백망 위원님이 말씀하신 8번 웰컴비카의 그 입상을 기대하면서 8번 웰컴비카를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IM 넘버원이 세다고 다른 마방에서 인식을 한다면은, 김대선 마방이나 조용배 마방이 이제 착순들이 다 걸려 있어요. 이게 선봉 특급이 3착 승권 걸려 있고, 배달의 영웅이 2착 승권 걸려 있는데, 아무래도 말귀를 알아들은 한국 기수는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만, 이 코스케 기수는 말귀를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5하고 7 중에 싸움을 한다면, 7 쪽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갈 것 같고, 5가 좌파이가 될 가능성은 안고는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웰컴비카 같은 경우는 거세 이후에 이제 지금 3전째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를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8경주 1600 국내산 상군 마필 7대 접전 구도. 자, 이거 또 여기는 제가 한 마리 먼저 지난번 뛰는 거 뭐가 뚜껑 열려갖고 1번 리얼퀸 인기 말아 팔리겠네요. 거스케 기준인데. 힘찬질주 이스윈, 그 다음에 필립 월드킹카 뛸 때만큼 안 뛰었어요, 지난번에. 그것도 1500경주, 경주였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체가 아예. 이번에는 1600경주로 왔고, 해볼 만한 상대들의 안장이 코스케라면은 충분히 뚝심으로 붙을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1번 리얼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대찬 의원. 저는 7번 오메가입니다. 3월 9일날 공백을 두고 배당판에서 엄청나게 바람을 몰고 왔던 마필입니다.
김동현 기수가 선두권 공략에 실패를 하면서 입상권에서 멀어졌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코스케 기수 한 장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선두권 싸움에 휘말리면서 막판 체력 언바가 안 되고 무너지고 말았던 마필입니다. 7번 오메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기승을 했던 기수가 바로 유현명 기수입니다. 작년 11월 달이었었는데 이번에 적임 기수 한 장으로 돌아왔고요. 단촐한 편성에서 7번 오메가가 초중반 페이스 조절만 잘해준다면은 자, 막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소속조의 1군 마필, 샌드하웨이와 병합조교시에도 대등한 걸음을 보일 정도로 조교시 상태와 걸음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천상 이번 경주에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저는 7번 오메가의 입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랜드 특급 파인파인하고 엮여서 3마리가 그냥 모두 앞에 경합을 했는데 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파인파인이 지난주에 인기마다 팔린 거예요. 근데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아베 기수가 그렇게 말한테 끌려 나가갖고 앞장 개뻑을 때리긴 또 난 또 처음 보네. 그래서 아베 기수 선행 가는 건 처음 봤어요. 경마가 참 특이하다. 말이 끌고 나가면 뭐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것도 좀 느껴져요. 백망. 뭐 저는 3번마 원코리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가 강한 마필은 없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원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꾸준하게 자기의 어떤 기본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좀 빠르고 강한 마필들한테는 안 되겠지만은 이 편성 정도라면은 뭐 의지만 보인다면은 뭐 직선 한 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기 때문에 3번마 원코리아를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 알파 명장이 들고 갔던 그 빠른 흐름이었어요. 알파 명장이 거의 섰었는데 난 이거 그때 원코리아로 원투를 맞고 추천해서 아는데 그걸 못 잡아대더라고. 머리차로. 뚜껑이 좀 열렸던 경주에 그 경주가.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자, 5월 4일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5월 첫째 주 경마일인데 백마왕은 이 구경주를 메인 승부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혼합 2군의 핸디캡 1400이고요. 전체적으로 출전마가 8마리밖에 안 나오는데 두 마필씩 출전들이 한 마방이 두 마방이 있습니다. 8조 마방, 14조 마방 이렇게 두 마방에서 이제 승부 의지가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그동안에 굉장히 좀 부진했던 그런 마필이 또 이번에 조교 강도를 올리면서 좀 더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변화도가 그렇게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거리가 1400이고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가 기수의 어떤 이름에 따라서 배당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백마왕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분명히 완벽하게 판을 완전히 뒤집고 쌍승시까지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미련 없이 아마 이번 8경주에서는 쌍으로 뒤집어서 배당을 노려보는 그런 경주로 판단을 해서 이 9경주를 승부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안 팔릴 텐데 가면 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가려고 준비를 한 마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 경주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5월 4일 금요일 제 9경주 백마왕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적중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10경주 1900 국내산 2군 핸디캡 7두 단촐한 접전구대 백망. 지난 경주 때 이제 같이 뛴 말들이 또 인기를 몰아갈 것 같아요. 바크, 천지스타, 옵티무스, 뭐 엔젤 갈라 이렇게 있는데 저는 1번마 예스 트리플을 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지난 경주 뛴 마필들이 다들 페이스를 좀 느리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필 자체가 승군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후미권에 좀 늘어져 있었던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제가 예스 트리플을 대가리를 놓고 승부경주로 이제 적중을 했었기 때문에 마필의 움직임이나 이 부분을 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백광열 조교사가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거기다 최시대 기수 또 지난주에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뭐 초반에는 굉장히 개판을 부리다가 마지막하고 이제 일요일 날 나름대로 성적을 보여줬는데 뭐 그 정도의 기승술이라면은 참고 타는 데 있어서는 최시대 기수가 부산 경마장에서는 그래도 외국 기수 빼고는 가장 잘 탄다고 보기 때문에 1번마 예스 트리플을 축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1조 마방이 천재보고도 1조 마방 거죠? 제가 지난주에 천재보고를 점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완틀로 밀었는데 인기인 조성건이가 안 들어오더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이것도 마찬가지 에스트리블도 지금 점핑 출전을 많이 해왔던 마필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거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올려서 붙인 거죠. 지난번에 광해 타고 전혀 의지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최시대 기수인데 천재보고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난번 경주 때 광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뒤에서 그냥 엠베레스랑 노는 거밖에. 나대철이요. 저는 5번 천지 스타입니다. 지난번에 불량주로에서 노돈파크에게 1마신 차이로 깨졌습니다만은 부족했던 선두력이 실전에서 보강이 됐던 마필입니다. 제가 5번 천지스타가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깜짝 놀랐던 이유는 불량주로 상당히 빠른 페이스에서 선입권 따라붙고도 막판 끝걸음의 여력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3번 노던파크가 이번에는 선행을 나설 것 같아요. 그러나 부담 중량이 1.5kg가 늘어났고 이번 경주는 여타 상대 마필들의 집중 견제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5번 천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은 1kg가 늘어났습니다만은 상태와 걸음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유현명이가 앞에 가는 3번 노돈파크를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다. 그래서 5번 천지스타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던파크, 옵티무스, 천지스타가 이게 전부 다 아베, 코스케, 쉘레이터까지 해서 기승을 했다면 이건 이미 내용은 껍데기를 다 깠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뭐 아낀 게 없다는 얘기거든. 다 깠단 말이에요, 껍데기를. 그러면 지금 노던파크가 1.5 늘고 천지스타가 1kg 늘고 옵티무스만 안 늘었네. 예? 껍데기 다 깐 상태에서. 일단 그런 내용 말씀드리고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백만님께서 얘기하셔갖고 예스트리플에 같이 별 2개를 날릴게요. 백만님 하나 별 주시고 저도 별이 예스트리플 쪽으로 갑니다. 최시대 기수의 마지막 직선주로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식경주. 자, 채널 고정하시고요. 장안의 화제 제주 중계 경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주 중계 경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안의 화제 제주 중계 경주 해설이 있겠습니다. 5월 4일 금요일 3개 경주와 5월 5일 토요일 제주 중계 경주 3개, 6개 경주를 풀어드리겠는데 승부 경주는 백마왕님이 금요일 날 먼저 하실 거예요. 금요일 날 5경주를 제주를 메인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나대찬 의원이 1경주, 그 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 5경주, 토요일 날 2개를 승부로 가도록 하겠고 금요일 날은 백마왕님 5경주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요일 날 5경주 백마왕, 토요일은 1경주 나대찬, 토요일 5경주 당근 이렇게 승부 경주 가면 됩니다. 자, 5경주 시작하자마자 5월 4일 토요일 5경주 1000m 한라마 4등급 12회 접종 오는데 이게 백마왕님의 승부 경주예요. 예. 나대찬 위원님 먼저 얘기를 해봐요. 한 마리. 저는 1번 169기란 마필 말씀을 드릴게요. 1번 게이트로 내려오면서 코스 이점이 있고요. 4월 6일 900m 데뷔전에선 선입으로 대가리를 쳤던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에서는 늘어난 1000m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은 김경훈 기수 한장으로 인기를 모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나 스타트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권 외곽에서 철저하게 제어를 했습니다. 엉덩방아를 찍을 정도로 무게중심을 뒤로 주면서 마필에 질질 끌려다녔고요. 자, 직선에서는 내측에서 별다른 추진 없이도 마필 혼자 뛰면서 미친 듯이 3착을 갖다 댔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는 황태성 기수로 교체가 됐고 3착 승군에 안 갈 이유도 없고 안 할 이유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황태선이가 초중반 적극적으로 선두권 가담만 해준다면은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해서 1번 169을 말씀을 드릴게요. 169.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는 좀 못 같은 놈들, 졌던 놈들 쪽에 키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어요. 진지양입니다. 고성남마주에 지금 소용돌이라는 마필하고 2마리를 내보냈는데 아마 양동 작전을 쓸 겁니다. 소용돌이는 앞에 가는 말이고 진지양은 뒤에서 찍는 말인데 거리가 1000m고 지난번 경기 때 169하고 뛸 때 마지막 끝걸음은 169도 좀 덜덜하게 갔습니다만 진지양도 좀 걸음의 여력이 좀 남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900m에서 이미 41초대를 2번씩이나 예전에 보여주고 왔던 놈이기 때문에 발동 시점만 먼저 자기가 알아서 걸면은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진지양이 이게 이제 제주의 귤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귤이 하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귤이 통틀어서 무슨 귤이냐면 조생귤이에요, 조생. 조생귤을 우리가 먹는 귤로 알고 있고, 크게는 조생, 중생, 만생 이 세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귤 쪽으로 또 가면은 제주 귤 중에 아는 거 뭐 있으세요? 귤 하나. 뭐 요즘 이제 먹는 게 한라봉 아시나? 그쵸, 한라봉 그런 거 많이 먹죠. 귤 아는 거 있으면 하나만 아니, 얘기해. 나 한라봉밖에 모르겠는데. 한라봉? 네, 한라봉. 귤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뭐 머리만한 귤, 뿡깡.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금귤이라고 그래갖고 낑깡. 이 진지향은 향이 좋아요. 천혜향 그런 스타일로 향이 좀 좋은 그런 귤이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주도에 유배를 갔다 와서 압니다. 대단하신 위원님하고 한 마리씩 얘기했는데 이건 백마님이 추사표 던져보세요. 네, 이번 경주가 이제 뭐 지금 1번마 169이 인기가 뭐 전대지의 예상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난 경주 때 이제 그 어떤 기수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저로 인정을 하는데 일단 1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외곽에서의 마필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마필을 걸음을 재보고 있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근데 그 마필들이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경주 조건 때문에 들팔릴 것 같은데 그런 마필들을 관심을 가지고 저는 공략을 해볼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배당보다는 한 중배당 정도 노리고 가는 편성으로 읽고서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기술을 얘기해야 되는데 6경주 얘기를 할게요. 아니, 끝나고 7경주에. 예. 자, 5경주는 백마왕님의 메인 승부경주 많은 응원, 그 다음에 또 참여 부탁드리고 같이 승리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7경주 1610m 한라마 1등급 핸디캡 경주. 제가 지난주에 제주 부정 경마 때문에 지금 이제 몇몇 기수들이 도망 다닌다 그랬는데 공지가 또 떴어요. 심태섭이 잡혔습니다. 심태섭이가 체포가 돼갖고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 태섭이 같은 경우는 나는 좀 사실은 걔가 이 파이팅 있는 애거든요. 걔가 태섭이가 그 부산에 가서 부산 경마장에서 이제 탈 때도 그렇고 다시 제주로 와서 더러블에 타다가 이제 조랑말 타면 얼마나 기승술이 높아져요. 예, 그러면 정신 차리고 탈 줄 알았더니 초창기 잘 나갔잖아. 잘 나가다가 이게 항상 그래요. 이 기수들이 돈의 유혹을 못 부리치고 꼭 그렇게 연관들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서울에서도 기수들 옷 벗은 기수들 보면은 전부 금전적인 문제들이 예? 옆에서 다 정치판이고. 근데 돈이 없어서 그랬으면은 그렇죠. 근데 돈도 많이 버는데 꼭 돈이 동력 문제야. 기수들이 걸리는 게 문제예요. 부진 기수들이 어떻게 좀 아니 그러면 해도. 나대찬 의원이나 그다음에 우리 저 백망 의원님이 도수 돈 주실 수 있어요? 도수? 서도수? 예? 아니, 돈 주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정보라도 가서 팔아먹는 거는 나는 그래도 약간은 어느 정도 좀 불쌍한 생각이 있는데 뭐 돈 많은 기수들이 그러니까 문제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방송을 보시면은 마사의 관계자분들이 얼른 몽골 용병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7경주 1610m. 자, 백망님 먼저 한 마리 얘기해 보세요. 이번 경주는 역시 뭐 1번마 제1승자가 계속해서 이제 예상가들 입에서 이제 회자가 되다가 지난 경주 때 유채꽃 특별 경주에서 갑자기 선행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뭐 불량주로 오긴 했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내주는 줄 알았는데 역시 마체가 작은 260kg대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필은 살아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서 뭐 선행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모습도 좀 보였고 그런데 이번 경주는 뭐 차분하게 좀 따라가면은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편성이고 또 그 정도의 핸디캡을 받은 것 같아서 1번마가 뭐 좀 팔리겠지만은 기본 능력을 좀 인정을 하고 싶은 게임입니다. 제주에서 조교 보는 또 제주 전문가들의 껍데기를 몇 번씩 벗겨 먹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제1승자가. 그래서 저는 팔릴 때 예전에 그 제주 교차만 중계만 따로 하던 날부터 해갖고 그냥 숨도 안 쉬고 꺾었는데 지난번에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꾸서 타는 말이 갑자기 앞에 끌려 나갔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수상한 거를 내포하고 있거든. 다음 경주를 뭔가 미리 잔영을 좀 보여줬던
다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체는 작습니다만 지금 핸디캡 경주의 부담 준장이 두 번째로 받은 만큼 캐퍼들은 제일 승자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나대찬이요. 저는 10번 비밀번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경주는 의외로 뭐 선행력이 좋은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비밀번호가 1군 승군 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해서 삭히고 있어요. 능력은 분명히 되는 마필인데 계속해서 안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직선주로 추진동약 불량으로 해서 곽용남이가 기승정지 10위를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 이후에 다음 경주에요. 1군 점핑 출전을 감행을 해놓고 바닥을 쳐놔요. 그리고 그 다음 3월 17일 경주 녹담만설배 특별경주에서 대가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1군 승군에서 두 번의 경주 상당히 강한 편성에서 계속해서 바닥에 누워있는 마필입니다. 이전보다는 편성이 현저하게 약해졌습니다. 거기에 선두권 경합으로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구조 김한철 마방, 곽용남 기수 쫄지 말고 승부를 던져준다면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10번 비밀번호는요, 제가 작전 지시를 내리고 싶을 정도로 제대로 된 편성을 만났고요. 분명히 입상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0번 비밀번호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성훈 마방이 잘못돼서 이제 뽀개졌죠? 조교사 정성훈. 이 김한철이도 장난이 아니에요. 얘도 지금. 더했어. 네, 더하지. 더하면 더했지. 이게 아주 개쓰레기 마방이에요, 사실은. 기수들을 10일씩 정지 먹이고 이런 집들은 뭐 서울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조교사님들도 그렇고 누구라고 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저희 방송 보시면 아니까. 그래, 하여튼 그런 집이에요. 이 김한철 집이에요. 저는 인기맘니다만 망포의 꿈. 얘가 뛰었던 상대들은 지금 애들이하고는 틀려요. 왜냐면 백록비총 광명공주 제갈량 이 애들은 지금 1등급에서도 거의 중상위군에 뛰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과 뛰었는데 이번에 강성희가 사실 강성희이기 때문에 사실 좀 짜증이 납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에서 이렇게 강성희고 뭐고 잘못됐다가는 살아남을 기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수는 좀 하작거리가 생깁니다만 말 능력으로 본다면 편성을 본다면 수호지 또 수사대 이런 애들도 다 센 놈들이고 그러니까 편성이 센 급에서 뛰었기 때문에 장난치기보다는 능력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610m 망포의 꿈 말씀드립니다. 자, 구경주예요. 1200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구도 나대찬 의원이 먼저 말이. 뭐 인기마입니다만은 1번 시대별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10일 날 1000m 1분 09초 대의 호기록으로 대가리를 쳤던 마필입니다. 물론 선행을 갔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3월 30일 이어진 1200 경주에서 선입으로 2차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요. 지난번에는 김영석 기수 한 장으로 배당판 인기 1위로 씩씩하게 팔려 나갔습니다만은 출발과 동시에 늑발을 해버렸어요. 늑발을 해가지고 경주를 망쳤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이점에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 전력은 여타 상대 마필들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에서 또다시 늑발만 하지 않는다면은 1번 시대의 별은 2차권 내 입상은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되는 거지. 또 이번에 또 그렇게 하면은 용섭이도 이게 냄새가 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제주 경마의 문제점이 노출됐던 거는 김영석 기수 한 1년 동안 사실 말을 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내용이 나왔었어요. 박훈 기수도 그때 이제 김영섭이 꼬마로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내용이 어디까지 접근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주 경마가. 내용이 어디까지 접근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물고 들어지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죠. 평방. 예, 뭐 이번 경주가 지금 1000m에서 양호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아직은 더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이제 여러도 출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필들 쪽에 좀 관심을 가져 보려고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뭐 경험이 없는 마필들인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본 게 8번마 옥수해가 되겠는데 큰 능력을 발휘를 못했던 마필인데 그래서 26번을 뛰어가지고 복승률 12%면은 이제 능력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 경주 때 문성호 기수를 태워서
한번 싸먹으려다가 실패를 봤던 마필이에요. 그 당시 막판 탄력이 뭐 굉장히 좋았던 걸음인데 이번에 뭐 다시 한번 문성호 기술을 올린 거를 봐서는 한 번 더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8번마 옥새가 기본 능력은 떨어지지만은 승부 의지 면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경주 때 제가 완틀로 맞췄어요. 4월 20일 날 품격 대자 대비 한 방 맞고 맞췄는데 오늘 또 이 허씨들 마주들이 많이 나오네. 제주도도 나오고 부산도 나오고 허영철 마주. 이 허씨는 우리 허씨예요. 이 허씨는 이 양천허 씨입니다. 1000m 1000m 이 기록대가 꾸준해요. 마지막 끝걸음도 41초대를 유지하고 있고 늘어난 200m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을 마필로 걸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물론 지난번에 주로가 좀 불량주로였습니다만 마지막 끝걸음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고 또 복구검이란 마필하고 심도현 마방에서 두를 동반 출주시키고 있기 때문에 품격 쪽에 승부가 늦게 걸려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경기를 풀어드렸고요. 토요일은 1경주에 이제 나대찬 위원이 승부를 들어갑니다.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 제주경마 1경주 나대찬 위원이 적중을 해주면은 경마장에 애들 데리고 오신 분들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예? 저녁 때 또 외식도 좀 하고. 제 게시판에 어떤 분이 글 썼더라고요. 이번 주는 경마장 오는데 좀 이기게 해달라고 가족들한테 위신 좀, 예? 세워달라고 부탁의 글을 남겼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안 좋았기 때문에 매일 안 좋겠어요? 이 당근어찬이가. 자, 먼저 한 마리 얘기해 보세요. 뭐 편성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거리 감각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데 지난 경주 선전을 했던 1번마 명마여신 선입권으로 이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편성에서는 선입권 전개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빠졌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뭐 지난 경주 막판 걸음은 상당히 좀 그래도 여력이 있었던 그리고 머리 차이로 아깝게 2착을 왔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마방에서는 승부 의지를 불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교 강도를 조금 낮췄는데 그 부분이 아마 순발력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1번 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곽의 성업자랑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900에서 1000으로 나가는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900m 뛰었던 걸음이나 1000m 뛰었던 걸음이나 마지막 끝걸음이 동일해요. 이런 놈들은 전 세다고 봅니다. 근성 있는 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한영민, 그 다음에 황태선, 이런 애들이 지금 거의 제주로 이제 아마 접수를 할 거예요. 부정 기수들이 다 빠지고 나면은. 그래서 또 복승률도 상당히 높은 기수들이고. 그래서 강영진 마방에 한영민 기수의 10번 성업자랑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대찬 위원. 이번 경주는 지금 이제 허 의원님하고 백망 의원님이 말씀드린 두 마리가 1000m 거리 경험이 있고 웽면상 앞서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깜빡이 배당으로 팔려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센 말이 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지, 전개 이런 거 다 떠나서요. 가장 센 말을 놓고 깜빡이 배당을 깨부실 수 있는 금화피를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요. 자, 고배당까지 한번 당차게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나대찬 의원이 얘기한 마필 하나 숨어있는 능력말을 하나 잡고 있대요. 그 카드를 1경주에 써서 어린이날 맛있는 좀 아침, 점심, 저녁. 그게 부담을 줘요. 그 어린이 그 가족까지. 아니, 누가 게시판에 나 써놨다니까요. 부담을 나 혼자 받으라고. 토요일이 5월 어린이날인가? 아니, 그러니까. 경마장에 엄청 사람 많겠네. 아니, 그 부담을 나 혼자 갖기 않으려고 내가 이러는 거예요. 제주경마 본내상 안 해요? 응? 나도 한번 들어보게. 본내상 좀 하라고. 아니, 게시판에 썼다니까, 진짜로 내 게시판에.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왜 나 혼자 가져? 전해전쟁 식구들이 다 같이 가져줘야지. 본인한테 썼으니까 본인 사비로 사드리는 게. 이경주입니다. 1110m. 핸디캡 경주고요. 제주마 12회 접전 구도입니다. 자, 이거 제가 먼저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핸디캡 경주이기 때문에 핸디캡을 제일 많이 받은 놈이 누군가 우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황해명산이 70kg로 받는데 얘는 맨날 이놈은 넣었다 뺐다 하고 지 꼴린 대로 그냥 승부 걸고 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요, 사실. 그래서 얘보다는 두 번째 이제 핸디를 잡고 있는 애가 영상볼빛이거든요.
근데 얘는 사실상 지금 영민이로의 안장 변화가 제가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달오름 극찬사랑 뛰었던 걸음이면은 이게 30초대를 뛸 수 있는 걸음이거든요. 이거 지금 출전하는 말들이 지금 1110m 뛰는 거 보면은 애들은 32초대 통과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영민이가 59라도 지난번 상대들보다는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영상 불빛이 강공을 걸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하대천 의원. 저도 기본적으로 보면 영상 불빛은 뭐 세게 보는데요. 일단 이번 경주는 지난번 4월 20일 경주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대가리를 쳤던 마필이 1번 불빛군자인데 불빛군자의 걸음 신장세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직전에 1번 불빛군자가 8번 황해명선에게 중반 밀렸습니다. 자리 싸움에서 밀리면서 후미전개를 했는데 막판에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9번 한주법은 10번 황제대부 외곽의 두 마리가 특히 9번 한주법을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인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선행 승부수를 띄울 것 같은데 종반 지구력이 턱없이 부족한 마필이고 10번 황제대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900m에서 간신히 버텨냈습니다만은 늘어난 거리에서 버텨내기가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 불빛군자가 직전 대비 부담 용량은 늘어났습니다만은 지난번보다도 더욱 편한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1110m 거리 경험도 했던 마필이고 김영수 기수가 마필의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장난을 칠 이유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8번 황해명산이 최고 부중을 달고 이번 경주 강하게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1번 불빛군자가 8번 황해명산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백망. 뭐 인기마들을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다른 쪽에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검을 받고 나오는 4번마 쌍용굴 52kg인데 재검 시의 걸음이 상당히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물론 뭐 지금 전체적인 거리 감각이나 부담 중량 면에서 크게 뭐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좀 어려운 조건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명일 기수가 주행 검사까지 받아놓고 다시 도전을 하는 만큼 4번마의 어떤 이변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야리조가 안 되니까 제주가 그냥 휴양 갔다 온 놈들이 갖다 때려대더라고요. 지난주 50 몇 배 뭐 다 좀 이상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7배인데 바람이 종합지 백판 말인데 바로 구멍이 뚫리면서 들어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구나. 뭐 물론 휴양 갔다 와서 잘 먹이고 그다음에 또 수영 조교 시킨 이후에 해변가에서 그런 종무장 시키고 때린다 그러면 뭐 할 수는 없는데 때려 먹으란 말이 조용히 여기저기 소문 내서 그냥 해먹지들 말고 그러다 또 걸려 들어가니까. 자, 일단 그래서 상영을 보는 거죠? 예. 자, 오경주는 제 당근 허찬진의 제주 승부경주입니다. 1400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0대 접종 오는데 나대찬 위원 먼저 얘기해봐요 한 마리. 저는 3번 한결입니다. 3연승을 달리면서 승군전 1400거리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 유력시되는 마필이고요. 권진영 기수도 요즘 곧잘 입상을 해내더라고요. 여타 상대 마필들 대다수가 선취권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한결이 선행마에게 유리한 1400거리에서 무리 없이 선행을 나선다면은 2차권 내 입상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오전 동안 4승 7은 말이니까 세긴 센 말이죠. 300kg대가 넘고 이번이 이제 아마 한결을 평가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거예요 제대로. 자, 백마님. 예, 저는 1번마 으뜸무적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변화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1400에서 어떤 좋은 능력을 보였던 마필은 아닙니다. 장기간에 또 공백기도 있고 또 재검을 받고 지난 경주 때는 이현섭 기수가 그야말로 바닥에서만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지금 뭐 7주 만에 출전을 한다는 게 조금 이제 핸디캡이 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조교량 자체를 휴양 가기 전에 어떤 그 정도의 그 모습 이제 조교량으로 상당히 올려놓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 조건이 지금 1번 게이트 조건이라면은 일단 전개상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직선에서 얼마나
탄력을 뽑아내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은 현재까지의 어떤 조교량이나 이런 준비하는 모습에서는 한번 승부를 해보려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현장에서 1번이 상태가 좋다면은 한번 추천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재패 들어갔죠. 심대섭 기수 전에 지난주에 이연섭이 잘못됐는데 뭔가 이런 짓을 하니까 잘못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시키니까 그냥 시킨다고 또 하는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 그런 놈들인데. 자, 세주중계 오경주는 인기마 한두를 걷어낼 수가 있겠고요. 또 복병마필 한두가 또 보이는 경주예요. 그래서 오경주는 좀 힘을 좀 줘서 제주 중계 마지막을 제가 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대찬 위원이 토요일날 이경주, 제가 오경주, 그다음에 백마왕님이 금요일날 첫 번째죠. 예. 오경주 이렇게 세 개의 경주들 또 집중적으로 한번 또 분석을 해서 현장에서까지 또 적중을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요일 부산 중계 경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